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한테 평생 거짓말을 하신 거잖아요. 하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너희를 위해서였다고. 제 떨리는 목소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민철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순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 실수로 시작된 오랜 비밀이 어떻게 우리 가족을 뒤흔들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해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듣다 보면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화가 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우리 가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가족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던 그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제주도의 작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죠. 화면에 찍힌 현우의 이름을 보는 순간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형과 누나가. 현우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제가 갑자기 사라진 것을 알아챈 걸까요? 아니면 제가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진실을 알게 된 걸까요? 무슨 일이니, 현우야?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형과 누나가 크게 다퉜어요. 어머니의 편지를 발견하고 현우의 말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편지, 제가 남편에게 보내려다 포기했던 그 편지를 아이들이 발견했다니. 모든 것이 끝난 걸까요? 지난 30년간 필사적으로 지켜온 비밀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까요? 알았어, 현우야. 엄마가 지금 당장 갈게. 전화를 끊고 나니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카페를 나서는 제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제주도의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가 무색하게, 제 마음은 먹구름이 가득 낀 것처럼 어두웠죠.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하는 동안 지난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남편과의 첫 만남, 결혼, 그리고 새 아이의 탄생. 행복했던 그 시절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곧이어 남편의 사업 실패와 그의 갑작스러운 실종, 그리고 그 후 홀로 새 아이를 키우며 겪었던 고통과 외로움이 밀려왔죠. 그리고 10년 전 우연히 재회한 남편. 그때부터 시작된 우리의 비밀스러운 만남과 연락.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까봐, 또 다시 남편을 잃을까봐 두려워 말하지 못했던 진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가 온 걸까요? 아이들은 과연 저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후회가 제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었어요.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아이들과의 재회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진실을 모두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또다시 거짓말로 둘러댈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가족이 이제 큰 위기를 맞았다는 거예요.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과연 우리 가족은 다시 예전처럼 화목해질 수 있을지, 그 답을 찾기 위한 고통스러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장 집으로 향했어요. 택시 안에서도 제 마음은 계속해서 동요했죠. 어떤 표정으로 아이들을 마주해야 할지,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집 앞에 도착하자 현관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마주하게 될 상황이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이대로 도망칠 순 없었죠.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어요. 거실에 들어서자 무거운 침묵이 저를 맞이했어요. 민철, 하나,
현우. 세 아이의 표정이 모두 달랐어요. 민철의 얼굴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고, 하나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죠. 현우는 불안한 듯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현우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그 순간 하나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한테 이런 비밀을 숨기다니. 민철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설명해 주세요, 어머니. 그 편지에 쓰여 있던 내용이 모두 사실인가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30년간 지켜온 비밀을 이제는 모두 털어놓아야 할 때였어요. 얘들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너희에게 모든 걸 숨겨서 미안해. 그렇게 저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남편과의 재회, 비밀스러운 만남, 그리고 그동안의 거짓말들. 말을 할수록 아이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고요? 민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나는 흐느끼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는 평생 속은 거예요? 엄마와 아빠에게. 현우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어요. 제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아이들에게 이런 상처를 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엄마가 정말 미안해. 제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가득 찼어요. 너희를 생각해서 너희에게 상처 줄까봐 말하지 못했어. 하지만 제 말은 아이들의 마음에 닿지 않는 것 같았어요. 민철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하나는 계속해서 울고 있었죠. 현우만이 제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 우리 가족은 각자의 방에 틀어박혔어요. 집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밤을 새웠어요. 다음 날 아침 집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어요. 아이들은 각자 출근과 등교를 위해 집을 나섰지만 평소와는 달리 아무도 제게 인사를 하지 않았죠.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혼자 남은 집에서 저는 과거를 돌이켜보기 시작했어요. 30년 전 남편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의 일들이 떠올랐죠. 그때 저는 새 아이를 데리고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시댁의 냉대와 주변의 시선도 견디기 힘들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힘들었던 건 아이들의 눈물이었어요. 아빠는 언제 오시는 거야? 어린 민철이 매일 밤 물었죠. 엄마, 나 아빠가 보고 싶어. 하나가 울며 말하곤 했어요. 현우는 말은 없었지만 그의 슬픈 눈빛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그때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아이들을 위해 강해져야 한다고,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던 날들.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와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울었던 날들. 그리고 10년 전 우연히 남편을 다시 만났을 때의 일도 떠올랐어요. 처음에는 그를 원망하고 미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죠. 하지만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엔 너무 늦어버렸다는 생각에 계속 망설였어요.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순 없어. 그때 제가 계속 되뇌었던 말이에요. 하지만 결국 그 선택이 아이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말았네요. 제 어리석은 판단이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어버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맑은 하늘과는 대조적으로 제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 찼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들의 신뢰를 어떻게 다시 얻을 수 있을까? 그때 문득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도 이 상황을 알고 있을까? 혹시 그가 아이들과 만나면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만약 아이들이 남편을 더 원망하게 되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로 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우리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아요. 현우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어요.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 현우야.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오늘 저녁에 다 같이 모일 수 있을까요? 형과 누나에게도 연락해 볼게요. 그래, 고마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녁이 되자 아이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에 모인 우리 네 사람,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못하고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죠. 마침내 제가 용기를 내어 말문을 열었어요. 얘들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너희에게 이런 큰 상처를 줄 줄은 몰랐어. 민철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니, 왜 그동안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겐 알 권리가 있었잖아요. 그래, 내 말이 맞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너무 두려웠던 거야. 너희가 상처받을까봐, 아버지를 미워할까봐. 하나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엄마, 그건 우리가 결정할 문제였어요. 엄마가 대신 결정하시면 안 됐어요. 현우가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와는 어떻게 다시 만나신 거예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10년 전 우연한 재회, 그 후에 비밀스러운 만남들, 그리고 남편의 후회와 그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며 아이들의 표정이 계속 변했어요.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슬픔으로, 그리고 때로는 이해의 빛이 스치기도 했죠. 그럼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버지는 제주도에 있어. 사실 내가 얼마 전 제주도에 갔던 것도 아버지 때문이었어. 민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우리도 아버지를 만나봐야겠어요. 직접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하나와 현우도 동의의 뜻을 표했어요.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알았어, 얘들아. 내가 연락해 볼게. 제 목소리에는 불안과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고 아이들이 그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전했죠. 남편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정말 아이들이 날 만나고 싶어 해? 그래요. 하지만 준비하세요. 아이들이 많이 화나 있어요. 알았어. 내가 저지른 일이니 당연히 감당해야지. 전화를 끊고 나니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 가족은 거실에 모였어요. 아이들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았죠. 어머니, 아버지와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민철이 물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아버지께서 이번 주말에 서울로 오시겠대. 너희를 만나고 싶어 하셔. 하나가 불안한 듯 물었어요. 정말 만나야 할까요? 난 아직도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현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누나, 우리 모두 준비가 안 됐을 거예요. 하지만 언젠간 해야 할 일이잖아요. 저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했어요. 얘들아, 엄마도 두려워. 하지만 이게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어. 민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아버지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공평하죠. 그렇게 우리는 이번 주말에 남편을 만나기로 했어요. 장소는 우리 집으로 정했죠. 익숙한 환경에서 만나는 게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편안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아이들이 각자의 방으로 돌아간 후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아 생각에 잠겼어요.
30년 만에 우리 가족이 온전히 한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주말이 다가올수록 집 안의 분위기는 더욱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아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려 노력하고 있었죠. 민철은 매일 밤 늦게까지 일하며 이 상황을 피하려는 듯 했어요. 하나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자주 가졌고, 현우는 평소보다 더 조용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하나가 술에 취해 들어왔어요. 엄마, 하나가 흐느끼며 제게 안겼어요. 왜 우리 가족은 이렇게 됐어요? 난 그냥 평범한 가족이 되고 싶었는데,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나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모든 게 엄마 잘못이야. 그때 민철이 들어왔어요. 하나의 모습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죠. 하나야, 이러지 마. 우리 모두 힘들어. 민철이 말했어요. 현우도 방에서 나와 우리 곁으로 다가왔어요. 드디어 남편을 만나기로 한 주말이 다가왔어요. 그날 아침 집 안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아이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이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죠. 민철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집 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엔 하지 않던 행동이었죠.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불안함이 역력했어요. 민철아, 그만해도 돼. 제가 말했어요. 너무 긴장하지 마렴. 하나는 아침부터 화장에 공을 들이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신경 쓰는 모습이 역력했죠. 하나야, 너무 무리하지 마. 제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하나는 거울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 난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아버지는 우리를 떠났던 거예요? 저는 하나를 꼭 안아주었어요. 오늘 아버지께 직접 물어보렴. 아버지도 분명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실 거야. 현우는 아침 내내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의 차분한 모습 뒤에 숨겨진 불안감이 느껴졌죠. 현우야, 괜찮니? 제가 물었어요. 현우는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어요. 네, 어머니. 저는 그냥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시간이 흐르고 남편이 오기로 한 시간이 다가올수록 집 안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며 마음을 가다듬으려 노력했죠.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모두의 시선이 현관문으로 향했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제가 열게요. 현우가 말하며 문으로 향했어요. 문이 열리고 남편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의 머리는 흰 머리가 많이 섞여 있었고 주름도 깊어졌지만 여전히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더군요. 아버지, 현우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은 잠시 현우를 바라보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현우구나. 많이 컸네. 그 순간 3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우리 가족의 진정한 대화가 시작되려나 봅니다. 남편이 거실로 들어서자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어요. 민철과 하나는 굳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현우만이 조용히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어요. 앉으세요, 아버지. 현우가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남편은 조심스레 자리에 앉았어요. 그의 눈에는 후회와 불안, 그리고 그리움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얘들아,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희에게 큰 상처를 줬다는 걸 알아. 민철이 차갑게 말했어요. 왜 그러셨어요? 우리를 버리고 떠나신 이유가 뭐예요?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땐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사업 실패 후 너희 얼굴을 볼 면목이 없어서 도망쳤던 거야. 하나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게 이유예요?
그래서 30년 동안 연락도 없었던 거예요? 아니야, 하나야. 남편이 급히 말했어요. 처음 몇 년간은 정말 연락할 용기가 없었어. 하지만 그 후로는 계속 너희를 지켜봤단다. 멀리서지만 민철이 놀란 듯 물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남편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가 몰래 우리를 지켜봤던 일들, 아이들의 졸업식이나 중요한 순간들에 멀리서 지켜봤던 일들, 그리고 10년 전 저와 우연히 재회하게 된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며 아이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분노와 원망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게 보였죠. 그래도 왜 직접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하나가 물었어요.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어. 너희가 나를 용서할 리 없다고 생각했지. 현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셨잖아요, 아버지. 그 말에 우리 모두 잠시 침묵에 빠졌어요. 남편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남편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그 순간 하나가 갑자기 일어나 아버지를 끌어안았어요. 곧이어 현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철도 그 품에 안겼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과의 재회 이후 우리 가족의 일상은 크게 변했어요. 남편은 서울에 머물며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죠. 하지만 30년의 공백을 메우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죠. 아버지, 어머니와는 어떻게 지내실 계획인가요? 민철이 갑자기 물었어요. 남편과 저는 놀란 듯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직 우리의 관계에 대해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거든요. 글쎄, 남편이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그건 내 어머니와 의논해봐야. 하나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설마 다시 같이 사실 생각은 아니시죠? 하나야, 제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아직 우리도 확실한 계획은 없어. 하지만 어머니, 하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버리고 간 걸 잊으신 거예요? 민철도 가세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 자랐는지 아세요? 아버지 없이 살아온 그 시간들을. 현우만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도 혼란스러움이 느껴졌죠.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얘들아, 아버지가 정말 미안해. 내가 저지른 실수를 만회하고 싶어. 만회요? 하나가 비웃듯 말했어요.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식탁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죠. 우리 모두 진정하고. 제가 말하려 했지만 민철이 저를 가로막았어요. 어머니, 제발요. 우리 마음도 좀 이해해 주세요. 그 순간 현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좀 나갔다 올게요. 현우가 나가고 난 후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남편은 괴로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민철과 하나는 분노와 혼란스러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우리 가족의 상처는 생각보다 더 깊었고 치유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현우가 나간 후 거실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민철과 하나는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와 남편만이 남았죠. 은자야.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 아이들에게 이런 상처를 줄 줄은 몰랐어.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우리 둘 다 실수했어요. 남편 씨. 아이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죠. 그때 밖에서 현우가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어두워 보였죠. 현우야, 괜찮니? 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현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긴장된 표정으로 현우를 바라봤어요. 저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가 돌아오신 것에 대해 복잡한 마음이에요.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고 혼란스러워요. 남편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쳤어요. 현우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형과 누나처럼 화를 내거나 거부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저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저는 눈물이 고인 채로 현우를 바라봤어요. 현우야, 내 마음을 털어놓아줘서 고마워. 남편도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현우야, 아버지가 정말 고맙구나. 내 마음을 이해해. 우리 천천히 해보자. 그 순간 민철의 방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세게 닫는 소리였죠. 우리는 모두 놀라 그쪽을 바라봤어요. 가서 민철이랑 얘기해 볼게요. 현우가 말하며 민철의 방으로 향했어요. 저와 남편은 거실에 남아 무거운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아이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을지,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 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어요. 그때 민철이 방에서 나왔어요. 그의 표정은 결연해 보였어요. 어머니, 아버지, 민철이 말했어요. 저 잠시 집을 떠나 있으려고 해요. 저는 놀라서 일어섰어요. 무슨 소리니, 민철아? 왜 갑자기? 민철이 한숨을 쉬었어요. 지금 이 상황이 저한테는 너무 버거워요. 좀 떨어져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남편이 조심스레 말을 건넸어요. 민철아, 아버지 때문에 그러는 거라면. 아니에요, 아버지. 민철이 말을 잘랐어요. 단지 저 자신을 위해서예요. 그 말을 끝으로 민철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죠. 하나가 방에서 나와 상황을 보더니 소리쳤어요. 오빠, 어디 가려고? 나도 데려가. 현우도 방에서 나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남편이 민철 앞을 막아섰어요. 민철아, 제발. 우리 같이 해결해보자. 민철은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안 돼요, 아버지. 저한테 시간을 주세요. 결국 민철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갔어요. 하나는 울면서 그 뒤를 쫓아갔고, 현우는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어쩌면 좋아.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민철이 떠난 후 집 안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하나는 울다 지쳐 자신의 방에 틀어박혔고, 현우는 묵묵히 집안일을 도와주고 있었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때 남편이 다가왔어요. 은자야, 나 떠나는 게 좋겠어.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어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가 돌아오면서 모든 걸 망쳐버렸어. 아이들에게 더 큰 상처만 줬잖아. 그렇지 않아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 모두에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도망가면 안 돼요. 그때 현우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아버지,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우리는 현우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보였죠.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려면 모두가 노력해야 해요. 현우가 말했어요. 아버지, 떠나지 마세요. 대신 우리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요.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현우야. 그리고 어머니, 현우가 계속 말했어요. 우리도 변해야 해요.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현우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래, 현우야. 내 말이 맞아. 우리 모두 노력해보자. 그 순간 하나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표정은 조금 누그러져 있었죠. 저도 노력할게요. 하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아직 민철이 없어 완전하진 않지만 적어도 우리는 함께 노력하기로 했죠. 그날 밤 저는 민철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민철아, 우리 모두 너를 기다리고 있어. 준비되면 돌아오렴. 사랑한다. 민철이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우리 가족은 조금씩 변화하려 노력했죠. 남편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하나는 예전보다 더 자주 집안일을 도왔어요. 현우는 우리 모두의 중재자 역할을 하며 가족의 균형을 잡아주었죠. 어느 날 아침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나가볼게요. 현우가 말하며 일어섰어요. 잠시 후 현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우리 모두 놀랐어요. 민철아, 하나가 소리치며 현관으로 달려갔어요. 저와 남편도 서둘러 나갔죠. 그곳에는 피곤해 보이지만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민철이 서 있었어요. 돌아왔구나. 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민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남편이 조심스레 다가갔어요. 민철아, 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민철은 잠시 아버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아버지.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거실로 모여 앉았어요. 오랜만에 5 식구가 한자리에 모인 거죠.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하나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현우가 말했어요. 우리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진심으로,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우리는 모두 동의했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의 대화가 시작되었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지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남편은 자신의 과거 실수와 후회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저는 그동안 아이들에게 숨겼던 진실에 대해 사과했어요. 아이들도 각자의 아픔과 두려움을 이야기했죠. 대화가 끝났을 때 우리는 모두 지쳐 있었지만 동시에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쌓여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우리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민철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그래, 해보자. 남편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아직 모든 것이 해결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는 함께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의 생활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서울의 작은 아파트를 얻어 가까이 머물렀고 주말마다 우리 집에 와서 시간을 보냈죠. 아이들도 조금씩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려 노력했어요. 어느 주말 아침 우리는 모두 함께 정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남편과 민철은 잔디를 깎고 하나는 꽃을 심고 있었죠. 현우와 저는 채소 모종을 심고 있었고요. 아버지, 이쪽으로 좀 더 깎아주세요. 하나가 남편에게 외쳤어요.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알았어, 우리 공주님.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미소 지었어요.
하나가 남편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거든요. 민철이 땀을 닦으며 말했어요. 와, 이렇게 가족이 다 같이 일하니까 정말 좋네요.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일을 마치고 우리는 함께 만든 샌드위치로 점심을 먹었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우리의 모습은 마치 오래전 행복했던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죠. 얘들아, 남편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모두 그를 바라봤어요. 다음 달에 우리 모두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가면 어떨까? 거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민철이 말했죠. 좋은 생각 같아요, 아버지. 저도 동의해요. 하나와 현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가도 될까요? 제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어요. 남편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럼, 은자야, 우리 가족, 새로운 시작을 하자.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제주도 여행 계획을 세웠어요. 각자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하며 웃고 떠들었죠. 드디어 우리 가족의 제주도 여행 날이 왔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우리 모두의 마음은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찼죠. 제주도에 도착해서 우리는 작은 펜션에 짐을 풀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바다와 한라산의 모습이 우리를 반겨주었죠. 와, 정말 아름답다. 하나가 감탄했어요. 남편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렇지. 여기서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첫날, 우리는 해변을 따라 산책을 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죠. 과거의 아픔, 현재의 기쁨,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둘째 날, 우리는 한라산을 등반했어요. 힘들었지만 서로를 격려하며 정상에 올랐죠. 정상에서 바라본 제주도의 전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네요. 민철이 감격스러운 듯 말했어요.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형. 우리 가족이 함께 이뤄낸 거예요. 셋째 날,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 모여 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얘들아, 아버지가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이렇게 아버지를 다시 받아줘서. 하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지, 저희도 감사해요. 돌아와 주셔서. 민철이 덧붙였어요. 우리도 많이 변했어요, 아버지.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현우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우리 가족,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죠.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 모두 함께 새롭게 시작하자. 마지막 날, 우리는 일출봉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봤어요. 붉게 물든 하늘을 배경으로 우리 가족은 서로를 꼭 껴안았죠. 앞으로도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살아가자. 남편이 말했어요.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출발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시간은 꿈처럼 빨리 지나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우리는 각자의 생각에 잠겼죠. 어머니, 민철이 조용히 말을 걸었어요. 저 결심했어요. 무슨 결심이니? 제가 물었어요. 민철이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아버지, 우리 집으로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우리 모두 놀란 듯 서로를 바라봤어요. 하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동의해요.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 살아도 될 것 같아요. 현우도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저도요. 우리 가족, 이제 정말 하나가 되는 거죠.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정말 괜찮을까? 제가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럼요. 우리 모두 준비됐어요. 집에 도착해서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이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삶이 펼쳐져 있었죠. 자, 이제 어떻게 할까요? 현우가 물었어요. 남편이 조심스레 제안했어요. 내가 다음 주부터 이사를 오면 어떨까? 우리는 모두 동의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우리 모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죠. 이제 우리 가족은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남편이 우리 집으로 이사 온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모두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갔죠. 아침 식사 시간은 우리 가족의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남편이 만든 요리를 먹으며 그날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민철아, 오늘 중요한 회의 있다고 했지. 잘 될 거야. 남편이 민철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민철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아버지. 하나는 이제 자신의 작은 카페를 오픈했어요. 주말이면 우리 가족 모두가 그곳에 가서 하나를 돕곤 했죠. 하나야, 이 케이크 정말 맛있구나. 내가 만든 거니? 제가 감탄하며 물었어요. 하나가 자랑스럽게 웃었어요. 네, 어머니. 아버지가 조언해 주신 대로 만들어 봤어요. 현우는 대학원에 진학해서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가끔 학업 스트레스로 힘들어할 때면 우리 모두가 그를 위로하고 격려했죠. 현우야, 너무 무리하지 마. 쉬어가는 것도 중요해. 남편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현우는 고마운 듯 미소 지었어요. 네, 아버지. 가족이 있어 정말 든든해요. 물론 가끔은 의견 충돌도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처럼 서로를 비난하거나 피하지 않았어요. 대신 함께 앉아 대화를 나누며 해결책을 찾아갔죠. 어느 날 저녁, 우리는 뒷마당에서 바베큐 파티를 열었어요.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에서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죠. 여러분, 남편이 잔을 들며 말했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다시 모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고마워요, 모두. 우리는 모두 잔을 부딪히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 순간 저는 우리 가족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과거의 상처들이 완전히 치유된 것은 아니에요. 가끔은 아픈 기억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서로를 이해하기 힘들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 모든 것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시련이 있겠지만 우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서로가 있으니까요. 이제 저는 확신해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불완전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라는 걸요.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처도, 어떤 갈등도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없다는 걸. 그리고 용서와 이해,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